국내 중견 게임 제작사인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가 지난 2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외자 판호를 받았습니다. 판호란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를 말합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3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자 이에 따른 경제 조치로 지금까지 한국에 단 한 건의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죠. 그런 와중에 약 3년 6개월 만에 중국에서 국내 게임사에 판호를 내준 것입니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다시 중국 시장에 게임을 수출할 수 있다는 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주가도 상당히 오르고 있죠. 현재 중국 게임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2019년 2,308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39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의 판호가 막히기 전인 2016년보다 1.4배나 성장한 규모죠. 또 한국 게임 개발사들의 주 종목인 모바일 게임 시장 역시 그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2016년 49.5%에서 2019년 68.5%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 게임 개발사에게 중국은 그야말로 다시 찾은 기회의 땅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과연 판호를 내준다고 우리 게임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과거 판호가 막히기 전 한국 게임이 중국에서 잘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게임보다 한국의 게임이 상대적으로 매우 양질의 콘텐츠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게임은 표절이 만연하고 기술력이 부족해 조악하기만 했던 중국의 게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보여줬었죠. 따라서 중국에서도 제대로 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한국을 위시한 외산 게임 외에는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중국의 게임 개발 능력은 이미 한국을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추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국내 게임 순위에 중국 게임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 게임은 과거와 별로 바뀐 것이 없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게임의 재미보다는 상업적인 면을 더욱 고려해서 게임을 개발한다는 혹평도 받고 있죠. 우리는 정체되어 있고 중국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다양해진다면 한국 게임은 더 잘 팔리기 위해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둘째로 중국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 강화와 판호 총량 감소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든다는 명분 아래 게임에 대한 강력한 검열을 실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게임들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의미죠. 이와 연결해서 판호 발급 건수도 2017년 9,368건에서 2019년 1,570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 자국 내의 판호 발급수도 줄어드는 마당에 외국 게임사의 판호 발급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죠. 한국 게임의 진출이 수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의 게임은 단 한 건도 중국에 수출할 수 없었지만 중국의 게임들은 물밀듯이 들어와 물량 공세를 떨쳤습니다. 컴투스의 서머너즈워가 중국의 판호를 받았으나 그동안 중국 게임들이 한국에서 위세를 떨었던 것을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또 이번 판호 발급이 한국 게임 허가의 전조가 아닌 일회성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변경되면서 한미일 동맹이 공고해지는 것에 불안을 느낀 중국이 한한령 해제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판호를 발급해줬다는 분석도 있죠. 아직 한두 건의 판호 발급으로 기뻐하기는 이릅니다. 중국의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가 지속되고 있고 언제든 판호 발급을 한국과의 협상 카드로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지나친 기대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중국의 불공정 거래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